발도 깨발랄해지시네요. 네. 거기로 빨리 모터가 옮겨가야 되는데 그걸 렌즈 이렇게 시하시나요? 오늘 저희는 신도시거든요. 네, 후지 요정의 안녕하세요, 미스터 킹콩입니다. 오랜만에 장비 리뷰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약간 쳐서 지나니까 날씨가 풀려가지고 거의 가을이죠. 네. 작년에 T4 리뷰할 때 막 더워가지고 그 생날을 쳤었는데 조금 선선할 때 하니까 확실히 나은 것 같아. 아무튼 오늘 리뷰할 장비는 바로 후지 XF18mm 1.4 광각 단렌즈입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11월에 샀어요. 그럼 저는 소개 안 시켜주세요. 아, 예, 후지 요정님 오늘도 모였습니다. 예. 이거 리뷰할 때 무조건 나와야 돼. 혼자 떠들고 하려고 그랬는데 무조건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18mm 1.4 렌즈인데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XF 렌즈이고 환산 27mm 렌즈이면서 출시가가 공식 가격이 지금도 홈페이지 가면 129만 9천 원. 저는 작년 11월 중고로 사면서 이렇게 철제 사각 후드까지 네. 아, 공짜로 받은 거예요? 뭐 이거까지 값이 더해져 있었겠죠. 아. 새거로 사면 한 9만 원. 9만 원 정도 하는데 뭐 저는 따로 이걸 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중고로 사면서 같이 사서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격이 무려 130만 원. 아, 이게 후지가 원래 크롭 계열인데 바디도 비싸고 렌즈도 비싸다고 있고 해서 맞아,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네, 이 렌즈는 130만 원짜리 렌즈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늦은 누구보다 느린 계란 리뷰 오늘 18mm 1.4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바디 같은 경우는 워낙 특성이 다양하고 이래서 내 취향도 있고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편한데 렌즈는 성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정보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네.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전문가 스트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1년 거의 10달 가까이 써보니까 이렇다라 하는 렌즈 이야기를 해보는 그냥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네, 또 항상 전문성 없고 빠르지 않고 느리고 전문성이 틀리면 공격? 네, 공격 아니에요. 다 여러분 말이 다 맞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18mm라는 이제 환산 27mm가 되기 때문에 주력 화각은 아니잖아요. 화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후지 요정님은 단렌즈 기준으로 가장 좋아하는 화각이 몇 mm인가요? 50mm. 50mm. 환산 50mm. 지금부터 환산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보통 렌즈를 우리가 3총사를 사잖아요. 줌 렌즈 3총사, 단렌즈 3총사. 단렌즈의 가장 대표적인 3총사가 35mm, 50mm, 85mm 이렇게가 가장 이제 그 주력 화각인데 이제 이 중에서 85mm는 105mm나 135mm로 대체되긴 하지만 워낙 망원 계열이고 또 인물 렌즈라는 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빼놓고 35mm 파와 50mm 파가 설문조사 같은 걸 보면 거의 반반 나뉠 정도로 정말 그 호불호가 예, 정말 갈려요. 그게 너무 재밌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35mm 파 분들은 50mm를 잘 안 쓰세요. 50mm 잘 안 쓰고 35mm 하나, 85mm 하나 이렇게 조금 넓은 거 하나, 멀리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쓰시는데 문제는 저는 50mm 파란 말이죠. 50mm를 좋아하고 정말 50mm 쪽으로 확 치우쳐 있는데 50mm 렌즈와 35mm 렌즈의 약간 문제가 둘이 화각이 다른데 겹쳐요. 약간 35mm가 물론 50mm보다 좀 넓고 50mm가 좀 더 집중해서 찍을 수 있는 맛이 있긴 한데 렌즈를 바꾸기에는 약간 겹치는 느낌이 있어요. 굳이 바꾸는 방법으로 네,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막 화각이 확 달라지거나 이렇게 사진이 확 달라지는 정도의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0mm를 쓰면서 35mm의 활용도가 너무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35mm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니콘 제가 D750을 쓸 때 저한테 찾아왔던 렌즈가 28mm 1.8 렌즈. 그걸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잘 썼었어요. 그러니까 35mm는 조금 50mm랑 겹쳐서 애매하고 아니면 근데 24mm는 또 너무 넓어요. 24mm는 너무 넓어서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풍경용 광각 줌 렌즈의 계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택한 게 28mm. 그러니까 요 18mm 1.4 렌즈는 환산하면 27mm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가장 최애하는 화각 구성은 28mm 정도, 8mm 정도. 그리고 50mm, 그리고 85mm나 105mm. 그게 가장 베스트라서 28mm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좀 어려워요. 이게 환산하고 하니까 네. 헷갈려요. 네. 나는 계속 후지만 쓰니까 음. 환산하기 아까 약하단 말이에요. 몇 미리 좋아하냐니까 50mm 좋아한다면서. 그건 알지. 50mm. 그 100V는 환산하면 뭐예요? 35mm. 35mm. 근데 만약에 이제 렌즈를 교환을 안 하고 만약에 붙박이로 그 똑딱이처럼 붙박이로 쓴다 그러면 35mm가 적절하긴 해요. 왜냐면 조금 적당히 이제 넓고 적당히 좁은 렌즈인데 렌즈를 계속 바꿀 거라면 약간 35mm는 이제 제가 보기엔 좀 애매하다. 실내에서 이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을 찍게도 35mm는 조금 답답해요. 이렇게 밑에 여기 테이블이 안 나오고 그래서 28mm와 35mm를 이제 카페 기준으로 비교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23mm, 23mm, 환산 35mm. 35mm. 카페에서 나는 이게 답답하단 말이야. 이 정도가 이렇게 내 생각에는. 자, 근데 이게 18mm. 이제 밑에 배경도 나오고 밑에 테이블도 나오고 카페에서 이 정도가 나는 적당하다. 나는 안 보여. 봐봐. 28mm. 18mm. 이게 한 23mm. 이렇게 지금 답답하잖아 좀. 18mm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한 18mm 정도. 그게 낫다. 그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그럼 요 밑에 테이블 좀 나오고 이렇게. 커피 사줄 거예요? 네. 네. 들었어. 다른 날. 뭐라도 먹여야지 또 나중에 요걸 덜 먹지. 아무튼 그런데 후지에 옛날에 18mm f2 렌즈가 있었어요. 그 팬케이크 렌즈가 되게 얇고 되게 작고 귀엽고 앙증맞아서 제가 그걸 썼었는데 귀엽고 안 정확고? 네. 아무튼 그런 렌즈가 있었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바디든 렌즈든 불만 안 갖고 잘 쓰는 편인데 좀 불만 그거는 제가 도저히 못 쓰고 내쳤습니다. 네, 왜냐면 그 초점 잡는 게 너무 느려요. 징징징 워블링이 너무 심하고 화질도 좀 달렌즈라고 치기에는 그게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185에 18mm를 쓰는 게 더 낫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화질이 그랬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못 쓰게 해서 팔고 그 다음에 빌트록스의 23mm 1.4렌즈를 쓰다가 이제 이게 출시가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리개 1.4로 굉장히 밝은 렌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렌즈 크기도 조금 크고 묵직하죠. 그래서 작은 렌즈는 아니에요. 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특별히 예쁘다고 할 렌즈도 아니고 특별히 못생기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뭉툭한 렌즈인데 이 금속의 질감 만져보시겠어요? 근데 약간 질감이 약간 색깔이 비싼 비싼 티가 나죠. 무겁고 그래서 요 조리개 링 돌리는 느낌도 좋고 조리개 고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어떤 마감이나 뭐 모양은 뭐 충분히 가격 값을 하는 렌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후지 안에서 바디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프로나 2포 이런 거는 좀 감성적으로 생겼잖아요. 100V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렌즈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T4나 S10 요런 렌즈 DSLR 스타일의 모양에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기왕이면 바디가 좀 큰 게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크니까 그렇지 너무 커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막 엄청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죠? 이제 뭐 하나씩 얘기를 하자면 화질 부분인데 현존하는 후지의 단렌즈들 중에 그 막 MTF 차트 이런 게 있어요. 화질을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가장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최상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나온 33mm 1.4 그 리뷰 언제 하냐? 네, 33mm 1.4 그리고 예전에 90mm f2 이렇게 화질이 좋게 S10 언제 안 돼? S10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S10인데 이것도 조만간 제가 리뷰를 한 1년 써야지 저는. 이게 저는 리뷰를 하려면 짧게 써보면 안 되고 막 불편해 보기도 하고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이러고 이제 내가 얘를 좀 알겠다 그때 리뷰를 하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빨리빨리 찍어줘야 내가 빨리빨리 나오지. 나는 많이 하고 싶다. 네,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GR3X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자꾸 말 새니까 아무튼 그래서 화질은 제가 봐도 나무랄 데가 없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보다 더 뭐 렌즈 화질이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화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제 후지 장비들을 리뷰를 할 때 가장 아쉬운 게 원거리 자잘한 작은 디테일. 그죠.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가깝게 찍거나 이제 인물을 이제 크게 찍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 좋아요. 100V도 좋고 뭐 다른 렌즈들도 다 좋은데 이제 후지 특유의 프로세싱이 대상이 멀어지고 나뭇잎처럼 자라지고 이렇게 되면 좀 디테일이 좀 뭉개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 18mm 렌즈가 화질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T4의 프로세싱 자체가 그걸 다 못 살려주는 듯한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현재 나온 H2S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곧 9월에 이제 다시 또 엑스 서밋
발표를 하거든요, 후지에서. 그때 H2가 발표될 예정인데 H2는 좀 고화소로 4천만 정도 화소가 나올 예정인데 걔가 그 뭉개지는 효과가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되면서 이 18mm 렌즈는 제 생각에는 현 세대가 아니라 5세대 바디들을 위한 렌즈가 아닐까 하는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2가 만약에 그런 뭉개지는 효과가 얼마나 개선이 될지가 좀 관건이고 그 바디와 18.4와의 궁합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H2 궁금하긴 해요. 지금 루머로는 한 $200, 그래서 26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하나요? 아니요. 전 T4에서 이제 제가 사면 리뷰해드릴게요. 예. 왜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아세요?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결론 내리자면 화질 18mm 렌즈의 화질은 나무랄 데 없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좋다. 근데 이제 18mm 1.4 렌즈와 그 33mm 1.4처럼 최근에 나온 렌즈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컨트라스트가 조금 강한 옛날 후지는 좀 부드럽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조금 컨트라스트가 강해지는 성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화질은 정말 너무 좋다. 다만 후지의 바디가 이걸 다 못 살리는 것 같은 약간 아쉬움이 있다. 두 번째 얘기해야 될 건 뭔가요? 자, 그 다음은 심도인데 이제 우리가 초반에 이제 뭐랄까 심도가 뭐예요? 심도 포커싱이 맞는 그 넓이. 그래서 심도가 깊어서 이렇게 넓어지면 초점이 뒤에까지 다 맞는 거고 좁아지면 이제 뒤에는 날아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사진 초보 때는 또 아웃포커싱이 강한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망원 렌즈일수록 또 이게 아웃포커싱이 많이 날아가고 근데 얘는 18mm이기 때문에 광각 계열이고 또 어쨌든 이제 풀프레임보다 크롭 바디는 조금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멀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심도에서 좀 불리해요. 포커싱이 불리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18mm 1.4의 심도 포커싱이 굉장히 적당하다. 예, 왜냐면 이게 막 뒤에가 막 너무 날아가는 것도 좀 촌스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네. 근데 카메라로 찍었어. 맞아요. 그런 느낌은 조금 유치하고 너무 과한 면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또 아예 안 날아가 버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1024 렌즈로 찍다 보니까 뒤가 거의 안 날아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또 인물 사진이나 이렇게 스냅 정물을 찍을 때는 또 약간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최대로 조리개를 개방해서 18mm 1.4로 찍으면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적당하게 좀 날아가는 느낌이 나와서 이 정도면 정말 딱 좋다. 제 생각에 딱 좋아요. 예전에 했을 때 니콘의 28mm 1.8을 썼었는데 걔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인물 찍기도 좋고 오히려 야간에 찍을 땐 더 밝아서 심도는 제 생각에는 정말 적당한 정도의 심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F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카메라가 사진에서 영상 시대로 넘어오면서 AF의 중요도가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빨라야 되는데 속도에서는 얘가 리니어 모터가 들어가서 렌즈 이름에 LM이 붙어요. LM이 붙어 리니어 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부드럽고 소리가 안 나게 샤샥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징징 안 하고. 네, 그렇죠. 징징 안 하죠. 그래서 워블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초점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 알죠? 렌즈가 잉잉잉잉 하면서 초점이 안 맞춰서 막 찾으려고 막 잉잉잉 하는 징징 하는 게 워블링인데 얘는 워블링이 거의 없다시피. 그러니까 최신 렌즈답게 그런 면에서도 진짜 뭐 최신 렌즈 맞구나, 비싼 렌즈 맞구나 하게 워블링이 거의 없고 AF 굉장히 빨라요. 네. 그래서 뭐 장면을 전환하거나 피사체를 바꿀 때도 뭐 적절하게 그 카메라 바디에 이제 그걸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지 렌즈의 속도에는 아쉬움이 전혀 없다. 초점 잘 잡는다. 빨리 써봐. 초점 잡는 것도 렌즈 문제야? 그게 이제 둘 다 찾고 빨리 어디를 맞춰야 돼 찾고 빨리 계산해내는 거는 카메라가 하는데 거기로 빨리 모터가 옮겨가야 되는데 그걸 렌즈가 역할을 하죠. 근데 되게 빨리 짜랑 좀 약간 침침한데도 잘 잡고 있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18mm 1.4랑 33mm 1.4가 나올 때 동영상이 굉장히 최적화된 렌즈라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초점이 AF가 굉장히 빠르고 조용하다고 했는데 이거 약간 여러분 생각외로 그렇게 조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혼자 떠드는 영상이 주로 쓰거든요. 혼자 떠드는 영상에 저 혼자 이걸로 쓰는데 조리개 1.4로 해놓고 뒤에 약간 날려놓고 이제 조명 쳐놓고 저를 찍는데 이거 가끔 가다가 제가 움직이다가 AF가 나가면 샤샥 하는 소리가 이 카메라 위에 그 마이크를 달아도 들어가요. 의외로 이게 그렇게까지 조용한 렌즈는 아니었어. 난 되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 전에 쓰던 빌트록스 23mm 1.4는 진짜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얘는 AF 소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게 막 엄청 크게 막 징징하는 건 아닌데 잘 들어보면 편집할 때 들어보면 사각사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의외로 AF 소리가 아주 작지는 않다. 약간은 난다는 거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는 불만이 아예 없습니다. 네. 이보다 더 그러니까 뭐 이걸로 뭐 새 찍고 막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빠를 필요도 없고 충분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 다음이 비네팅인데 예전에 제가 빌트록스 23mm 1.4 렌즈 리뷰를 할 때 네, 기억나시죠? 네. 그 렌즈 리뷰를 할 때 이미 18mm 1.4 렌즈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빌트록스 23mm 1.4가 이제 그 빌트록스의 그 약간 저가형 렌즈의 치명적인 단점이 비네팅 그리고 플레어 이 두 가지가 단점으로 지목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비네팅을 그렇게 까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왜요? 얘도 있어요. 얘도 비네팅이 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리뷰를 하려고 다른 리뷰를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주변부 광량 저하 그러니까 이 주변이 좀 어둡게 나오잖아요. 보통 조리개 개방하면. 근데 주변부의 광량 저하가 거의 없다 이런 리뷰를 제가 봤는데 있어요. 하늘 찍어보면 생각보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광각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저는 비네팅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는 편은 아니긴 한데 막 엄청 막 최신 렌즈답게 비네팅이 거의 없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분명히 비네팅이 제 생각에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사진 올려드릴 텐데 그 평소에 풍경 찍을 땐 티가 안 나고 파란 하늘을 찍어보면 가운데는 좀 하늘색인데 가장자리 쪽은 조금 진한 파랑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날 좋으니까 찍으면 되겠다. 네,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네팅 테스트 해볼게. 잘 봐. 1.4 1.4 이렇게 멀리 풍경 잡고 자 찍었어. 그대로 4 조리개 4 앞으로 나오죠 얼굴 조리개 4 찍었어. 자 사진으로 들어가서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이거 하고가 늦췄어요. 아 근데 생기잖아. 분명히 거의 여기까지 어두워져. 그러면 내가 한번 찍어볼까? 자 찍어봐. 자 요걸 돌리면 돼. 요렇게 돌리면 1.4. 나도 알아요 1.4. 봐, 그 조점 잡을 때 벌써 생기잖아. 돌려, 그러네. 4까지 돌려. 리뷰해봐 이제. 네, 한번 볼게요. 근데 그냥 어두워지는 생기네. 어두워진 게 비네팅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보면 가운데는 그렇게 안 어두워져. 봐봐. 봐봐. 가운데를 봐봐. 가운데는 거의 비슷해. 그러네. 근데 가생이가 엄청 어두워지잖아. 그러네. 이게 비네팅이. 그리고 이제 왜곡인데 이제 관광 렌즈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에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조금 얼굴이 이렇게 막 알죠? 그 왜 옛날에 갤럭시 셀카 찍으면 막 이렇게 오이처럼 되고 이런 경향이 좀 있어서 인물 사진을 찍기가 18mm가 조금 편하진 않아요. 잘못 갖다 들이대면 막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넙대대하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제일 적정한 게 이제 50mm 정도가 이렇게 한산 50mm가 이런 게 왜곡이 별로 안 두드러지니까 좀 좋은 면도 있는데 이제 이 18mm 1.4 렌즈에서 왜곡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왜곡이 거의 없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사진을 많이 안 찍어보신 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면 버릴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가지 조금 포인트를 잡아드리자면 왜곡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광각 계열의 27mm, 28mm들 이런 렌즈들 중에 왜곡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라는 거지. 적정하게 잘 잡아놨다는 거지. 처음 18mm 계열, 그러니까 환산 27mm 계열을 처음 써보시면 이거 왜곡이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원래 요 렌즈가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비교했을 때 좋다. 네, 왜곡이 그 처음 18mm, 이제 35mm나 50mm 이런 거 이제 23mm나 35mm를 써보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나도 저거 한번 써볼래 해서 처음 사서 찍어보면 이렇게 동영 찍는 위아래를 보면 막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왜곡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계열 광각 계열 중에서 잘 잡아놨다는 거지 처음 써보시면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고 그 적절하게 왜곡을 이용해서 찍는 게 포인트인데 적응이 안 되시면 이제 한산 35mm로 넘어갈 이제 적응이 안 돼서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 광각 계열이라서. 그래서 이제 좀 인물을 이제 주변을 좀 넓게 찍는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인물을 중앙에 두고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밑에서 위로 쌓아서 왜곡을 일부러 좀 뭐 과장한다든지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왜곡은 그 정도로. From hot asphalt, a voice within me tells me don't go home.
So I run until my feet give out. I jump a little 다시 들어봐. higher to clear the ground. Every shadow of every girl, every time I turn around, I swear it's her. 그렇지. Second guess my every move. I hold my breath in case I run. 플레어랑 고스트인데 그건 뭐예요? 플레어랑 고스트 뭐냐면 이제 그 갤럭시 계열의 폰이 쓰다 보면 이제 사진에 자꾸 불빛이 비쳐서 이렇게 아 이게 예, 이렇게 네. 동글뱅이 되는 예, 거? 동글뱅이 그거는 이제 빌트로스나 그 정도까지 빌트로스는 진짜 심하게 이제 막 빛이 번져서 빛 번짐 현상이 이렇게 나오고 플레어랑 고스트랑 좀 다른 의미긴 한데 둘 다 이제 빛이 번지는 걸로 쳤을 때 이 렌즈는 일부러 플레어랑 고스트를 만들려고 막 이렇게 햇빛에 막 하면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막 빛이 쫙 갈라지거나 이렇게 막 뭔가 비치잖아요.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플레어랑 고스트도 아까 AF 속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뭐 좀 뭐랄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지만 억제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기본 후드를 쓰시더라도 쓰시더라도 플레어랑 고스트가 잘 막히는 구조로 잘 돼 있어서 플레어랑 고스트는 정말 걱정 없이 그냥 막 역광 이런 거 찍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습니다. 빌트록스랑 제일 차이 나는 게 그거예요. 지금 플레어를 찾았어. 근데 지금 완전 여기 위에 바로 위에서 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찾았어. 그래서 색수차도 일부러 수차를 만들려고. 색수차는 뭐냐면 이제 나뭇가지나 그 철사 같은 거 이렇게 역광에서 찍으면 파랗게 이렇게 번지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색수차 현상이 있는데 색수차도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거의 안 나올 정도로 없다. 빌트록스는 정말 하얀 옷 입고 찍으면 여기가 시퍼렇게 찍힐 정도로 정말 이게 색수차구나. 이 색수차를 잘 모르던 이런 후지오정님 같은 분도 딱 보면 이게 색수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했는데 색수차, 수차, 왜곡, 플레어, 억제 다 좋다. 네,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화각 렌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단점들도 많이 보완이겠고. 네, 거의 네, 뭐 후지가 원래 렌즈 리뉴얼이 되게 느리거든요. 한 번 나오면 막 8년, 9년, 10년 지나서 리뉴얼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오래된 렌즈라서 화질이 조금 뿌옇게 안 좋은 거를 약간 감성으로 해주고 또 팬들도 그걸 좋아해요. 약간 환산 50mm 계열도 최근에 33mm 1.4가 나오면서 리뉴얼이 됐고 18mm도 이제 리뉴얼이 됐죠. 23mm 1.4도 리뉴얼 됐고 56mm 1.2도 요번에 이제 새로 리뉴얼 된다는 소문이 아니고 발표를 했죠. 곧 리뉴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28mm 1.4는 제가 봐서 한 최소한 10년? 그래서 다음 버전을 한 2032년쯤에 아마 그때 32년에 뵙겠습니다. 리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때까지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만큼 좋았다. 거의 단점이 없게 됐는데 그나마 짚을 만한 게 비니팅이. 근데 그것도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그 화각 이 렌즈는 비니팅이 있는데 그거 치고는 잘 나왔다며. 맞아. 그러니까 흠을 잡자면 비니팅이 조금 있는 거 하고 AF 소리가 조금 AF 소리가 조금 나요. 사삭사삭 하는 게 이런 환경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 막 매미울고 귀뚜라미 울고 하는데 근데 집에서 조용히 해놓고 혼자 이렇게 떠드는 영상 찍으면 사삭한 소리가 들어갑니다. 굳이 잡자면 그거. 그리고 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빛 갈라짐 아시죠? 조명이 이제 어두울 때 이렇게 불을 켜놓고 찍으면 이렇게 쫙쫙 갈라지잖아요. 요즘 렌즈들의 추세는 원형 조리개. 왜냐면 뒤에 복회 알죠? 이렇게 복회가 동그랗게 되려면 조리개 날수가 많아서 이렇게 조리개가 개방할 때 동그랗게 돼야 되거든요. 그 날수가 자꾸 많아지는 추세여서 요즘은 그 빛갈라짐이 예쁜 렌즈가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옛날 올드 렌즈들이 보면 막 쫙쫙 갈라지고 하는데 얘는 최근 렌즈인데 조리개 수가 9개. 근데 18개로 갈라지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바깥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식의 구조가 돼 있어서 빛갈라짐이 막 엄청 예쁜 건 아니야. 엄청 막 이걸로 막 야경 찍어서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요즘 나오는 렌즈 치고는 그래도 근데 솔직히 빛갈라짐도 있잖아요. 그 이렇게 우리처럼 풍경 찍는 애들이나 막 맞죠? 가로등이 갈라진 걸 동글하고 몽글몽글한 게 좋지 뭐 빛갈라지면 의미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야경 사진을 볼 때 여기가 갈라졌네 이런 거 잘 안 보고 그냥 예쁘네 막 이렇게 찍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덕후들이나 이렇게 막 갈라지는 거 사실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의외로 빛갈라짐이 좋아서 제가 예전에 그 일출 사진 찍어가지고 XF 렌즈 프렌즈
후지에서 하는 거 상 받은 게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그 일출 사진에서 빛이 살짝 갈라지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런 건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갈라지는 게 이렇게 갈라지는 게 그래서 의외로 빛 갈라짐이 좋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야들도 같이 찍나? 아, 힘들어서 이제 밤까지 촬영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지금도 사실 힘들어. 근데 이렇게 목이 아파. 자, 그래서 이제 조금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비싼 최신 렌즈답게 거의 단점을 다 막아 넣을 정도로 단점이 거의 없고 화질도 지금까지 나올 렌즈 중에 거의 최고고 뭐 일부러 흠을 잡아봐야 뭐 한두 개 조금 있을 거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뭐 이 정도도 흠 없는 렌즈는 세상에 없으니까 뭐 깔 게 없고 뭐 가격이 좀 비싼 130만 원 좀 비싸다는 거 그리고 방진 방적도 또 방진 방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뭐랄까 화각의 호불호에는 뭐 거의 완벽한 렌즈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좀 애정이 안 가요. 좀 약간 부족한 거 좋아하시는 이게 왜 그게 뭐 부족한데 아이고 어구네 새끼 약간 네, 이런 좀 느낌인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33mm 1.4 리뷰 때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랄까 이 렌즈가 막 내 렌즈 같고 막 너 평생 가자 이런 느낌이 좀 안 들고 네 그냥 좋아요. 그냥 네 좋고 뭐 이렇게 화질이 좋았으면 좋겠고 A4 빨랐으면 좋겠고 한 사람은 돈이 있으시면 그냥 사시면 되는데 막 이렇게 애착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선생님 성향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제 성향의 문제, 주관적인 성향의 문제인데 좀 약간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자꾸 만지고 싶은 렌즈도 있는데 이렇게 막 엄청난 매력이 있거나 엄청나게 찍는 재미가 있는 렌즈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부족한 게 있어서 그거를 보완을 해가면서 그렇지. 찍는 맛이 있는데 얘는 지가 워낙 잘 하니까. 그리고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컨셉도 조금 강하고 진하고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막 야 이거 너무 감성적인데 야 이거 사진 너무 예쁜데 이런 왜 필름 사진 같은 거 보면 빛샘 생기고 화질이 좀 떨어지고 이래도 색이 좀 물이 빠져도 보면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예뻐 나 이거 이따 올릴래 이러는데 얘는 그냥 완벽하게 나옵니다 사진이. 그래서 정말 뭐 기술적으로는 우수한데 감성은 거의 없는 그냥 딱 그 렌즈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제 환산 35mm가 지겹고 나도 환산 50mm를 워낙 많이 쓰는데 좀 35mm 차별성을 좀 못 느낄 것 같다. 혹은 아니면 나 좀 전문적으로 찍고 싶고 나는 이렇게 화질이 떨어지는 게 용서가 안 된다. 선명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H2나 H2S를 구매하셔서 좀 더 이제 그 퀄리티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뭐 더없이 뭐 이거보다 지금 이 계열에서 좋은 게 없으니까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팔진 않을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좋은 렌즈가 없기 때문에 팔진 않을 것 같은데 막 그래요? 거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예쁘긴 예쁘다. T4랑 이렇게 있으니까. T4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프로3에 결착한 걸 봤는데 그런 렌즈 그거하고는 잘 프로3는 약간 이제 35mm f2나 이런 올드 렌즈들 같은 거 끼면 어울릴 것 같고 T4랑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H2S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네 디자인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리뷰를 빨리 못했나 봐요. 네. 네, 그냥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네, 이게 리뷰 오늘 다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용이 그거잖아요. 뭐 화질 다 좋고 AF 다 좋고 뭐 다 좋다 그 얘기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재미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이제 이걸로 찍은 사진이나 이걸로 찍은 이제 영상들을 조금씩 이제 그 참고용으로 넣을 텐데 이제 내 역할이 있네요. 네네네 이제부터 찍으러 갈 겁니다. 그걸 이제 중간중간 넣어 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렌즈의 특성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네 여러분들도 좋은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mm 1.4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내 역할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역할한테. 네. 내 뿜뿜뿜. 네 다시 찍을까 처음부터. 아니야? 뭐 하고 있었어? 아무 소리인데?